어제 이천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? 이 사건 자체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관리자도 없고 지금 공사 중에 폭발 사고 난 거죠. 전체적으로 지금 사망하신 분도 한 38명 이상 되는 것 같고 더 업데이트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정책 기조로 보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.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같으면 이런 사건 나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. 노무현 때문이라고. 실제로 이거는 뭐 정부의 공권력이나 시스템이 미치긴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즉각 무슨 회의가 수집되고 뭐 이러면서 막 대처를 하고 막 그렇거든요. 근데 문제는 어제 대검이 청와대처럼 그러니까 검찰이 청와대처럼 뭔가를 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의아해했는데 뭐냐면 대검찰청이 이천 화재를 적극 지원하겠다 하면서 윤 총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거야. 윤석열이. 이게 되게 웃긴 사건이에요. 일단 화재 사건이 났는데 여기에 대검이 적극 지원해야 될 만한 사건이 일단 있습니까?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좀 그 기존 시각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봅니다. 왜? 왜냐하면 검찰은 실은 이런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그 기소 여부에 관련된 등등 최종 수사 책임자예요, 실은.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건이 난 당일날 사실은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경찰이 하잖아요. 만약에 무슨 화재 원인이라든지 범인이라든지. 근데 마치 대검이 청와대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 했더라도 언론에 나오면 안 돼요, 이건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현장 뭐 수사 지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이지만 이걸 언론 플레이용으로 활용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부정적이죠. 그러니까 네네. 정부기관의 외청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이천 화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언론 플레이 자체가 괘씸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. 사실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.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.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검찰이 개입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대표 있잖아요. 대표 같은 사람이 불났어? 밤새 어디로 도주할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건 검찰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그 일련의 후방적인 조치를 좀 하겠다는 측면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잘한 거 어제 정세균 총리가 현장에 직접 가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각 기관별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사후 조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검찰이 지나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 정도는 너무 나선 거지만 그 검찰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뭐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. 누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봐봐요. 사상자 구조, 변사체 검시, 장례 절차 등은 여기에 지금 검찰이 개입할 요소는 거의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방서도 있을 거고 정부에 관련해서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이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나니까 윤석열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 게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.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런 관련되어 있는 무슨 부처나 업종들이 그러니까 외청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도되는 게 아니잖아요. 관련되어 있는 곳에 무슨 뭐 안전행정부 장관이 실시간 보고를 받는다 이런 뉴스도 안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서 역할은 아주 미미하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검찰의 뉴스가 윤석열 총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. 이런 보도가 나오면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겠습니까? 그건 언론 플레이고요. 대검에서 언론 플레이를 이식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비난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뭔가 좀 어떤 점수를 만회하고 싶은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 어제 하는 거 보고 이건 대권병이라고밖에 생각 안 들었어요. 이런 경우는요. 대검의 검찰총장이 굉장히 무난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. 이게 사실은 기사가 되려고 하면은 검찰 측에서 이렇게 긴급 보고를 받고 대기를 한다. 그럼 왜 대기하느냐? 뭐 하다못해 이 화재는 뭐 테러범이 일으킨 방화다. 어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든지 어떤 부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제대로 된 기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간과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만 보면은 조금만 한 단계 들어가면 얘 대통령 연습하는 거 아니야? 뭐 하다못해 그런 액션과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 같아요. 기사 자체로는.
이 기사의 댓글 1위가 윤석열 네가 뭔데요?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어. 나 어처구니가 그러니까 없네. 사실 실시간 보고라는 것은 음. TV를 틀면은 전 국민이 받고 있었던 거죠. 사실은 새날 마차 실시간 보고 받아 받고 있었다고 나도.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거를 써준 기자가 보니까 뉴스원의 이승주 기자예요. 이 사람은 분명히 검찰 출입 기자일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기존에 썼던 기사의 리스트들을 보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.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% 무너져. 아니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조국 동생의 징역형 구형 중대 범죄. 정경심 조국 청문회 전 코링크 해명 깊숙이 개입 증언. 이런 식으로 검찰 쪽에 아주 감정이입해서 검찰 쪽에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레기. 바다스 레거시 기덕이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죠. 이런 기사를 쓰니까 또 사람들이 사실은 클릭 수가 높았던 이유가 열받아서 본 거였거든요. 여기에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검 내에서 관련해 갖고 대변인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러면은 기사 써달라고 자료를 주는 거죠. 사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요구 없이 이 기자가 대검의 바다스레 기덕이 이 친구가 그냥 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것도 일종의 대검에 잘 보이는 약간 실적 같은 거죠. 나 이렇게 기사 썼다. 니 이미지 좋게 하는 거 썼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윤 총장 실시간 보고받아.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댓글에 뭐 황 작가 쓰레기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참 진짜 아니 황 작가 아니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검찰은 할 일이 있는 겁니다. 그 검찰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게 좋은 거죠.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명확한 건 뭐냐면은 하지만 언론 플레이가 심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총장까지 보고받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요. 기자 그냥 쓰는 거예요. 하지만 경찰이 수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가서 아니 경찰에서는 예를 들어 출국 금지 같은 걸 할 수 없어요. 가장 쉬운 예로. 그러면은 검찰이 가서 대표 우리가 출국 금지 해야 됩니까?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현장 지휘를 하는 건 괜찮은 거라니까요. 그거는. 그거 자체는. 네. 이 토론을 할 때 댓글창 닫으세요. 아니 그게 댓글창을 보고 방송하는 건 나쁜 거야. 왜 그러냐면요. 이게 너무 중간적인 입장에서 취하려고 방송을 하려다 보면 감정의 선을 건드릴 때가 있어. 시청자들한테. 그러니까 나는 중립이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일종의 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윤석열을 까야 될 때는 그냥 까. 나는 대검 이해하겠다 싶으면 이게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난 윤석열에 황교안의 일을 못 하겠냐고. 댓글창 닫아. 왜 그러냐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실시간으로 막 급하게 움직여야 될 것은 119나 방재청, 경찰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고 하필이면 왜 윤 총장은 지금까지 나경원에 대해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했어도 뭉개고 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. 네, 그런 겁니다. 자,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어쨌든 윤석열의 대권놀이 요즘 많이 봐. 보수단체 집회해가지고 악수하고 지나가는 것도 대선 노름이야. 내가 보기에 은근히 이분이 욕심이 많아. 자, 근데 문제는 한번 끊고 갑시다 이거는.